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적법 중에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어떻게 등록하느냐, 그 등록 방법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38페이지 보시면 이해서 지목이 있죠. 그래서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토지의 그 용도를 말합니다. 용도가 두 가지 이상으로 사용됐을 경우에, 즉 양입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목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그 용도에 따라서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해서 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제 지목을 설정하고요. 또 현실적인 기준으로서는요, 과세가 그 지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목이라는 것이 수익이 많이 생기는 지목,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가 되겠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돼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부과할 것이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적게 부과하겠죠. 그래서 지목에 있어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도 있지만은 또 구체적으로는 그 과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목은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이런 거 하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부터 조금 있다가요, 여러 가지 지목에 구분하는 방법을 볼 텐데, 그때 지목이 구분되는 이유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 과세 기준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지목을 나누는 방법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전국의 토지들의 이제 그 용도를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그 용도들을 쭉 살펴봤더니요, 토지의 용도는 워낙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용도를 모두 별개의 지목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과세 기준도 너무 다양해지겠죠. 따라서요, 지목의 종류는 우리 전 국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요, 한 27개가 있더라고요.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제 토지들이 있지만은 그 토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주로 27가지로 주로 많이 이용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27가지의 지목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런데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제 지목들이 있겠죠. 그 용도들은요, 모두 모아서 하나로 이제 묶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묶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라는 지목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잡종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 지목의 숫자는 우리 법에서는 28가지의 이제 지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목과 관련해서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네. 자, 지목이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 저희 과세 기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주된 용도다. 주된 용도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 즉 종관정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총 28가지의 지목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이해서요, 이 지목의 유형이 있는데요, 토지의 현황에 따른 구분해가지고 이제 지목, 유형을 지형 지목, 토성 지목, 용도 지목. 자, 지형 지목은 지형을 가지고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이고, 토성 지목은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우리 현행법은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현행법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요, 용도 지목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반가로 이 부분 보시면은 지목의 구성 내용에 따른 구분해서 한 필지 토지에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단식 지목이 되고,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복식 지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하나의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에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세 기준이죠. 두 가지 이상의 지목으로 설정해 버리면은, 두 가지 이상을 설정하게 되면은 과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식 지목, 즉 한 필지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에서요. 이런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28가지 지목을 설정했느냐라고 해서 28가지 지목은 자, 일단 우리가 한 필지의 지목이요. 이제 한 필지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지목은요. 법에서 규정해 놓은 28가지 지목만을 정할 수 있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목을 설정할 수 없다. 즉 법정 지목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한 28가지 중에 하나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가로 2번 한 필지에는 오로지 이제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요. 만약에 방가로 3번처럼요. 한 필지가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주된 용도. 자,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된 용도에 따라서 하나로만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가로 4번은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방가로 5번에 있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자, 영속성의 원칙인데요. 자, 어떤 토지가요. 원래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된 주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요. 잠시 다르게 이용이 된다. 잠시, 임시적,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자, 이것은 일시적, 잠시 임시적으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변경이 됐을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에요. 자, 이것은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자, 승용차와 화물차는 과세 기준이 틀립니다. 과세가 틀리죠. 그러면 제 차가요. 승용차예요. 승용차니까 사람들은 싣고 다니는 차인데 잠시 한 보름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 승용차에다가 화물을 좀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보름 정도는 화물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이 차가 잠시 화물차로 이용됐다고 해서 화물차로 세금이 변경돼서 나오는 건 아니죠. 승용차가 화물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거하고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인데요.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요. 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연결시켜드려서 연결되기 때문에요. 연결돼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방가로 4번요.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한 필지의 지목을 이제 28가지의 지목으로 정한다는 거죠. 지금 했던 지목의 설정 방법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 28가지 지목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서요.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지목의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8가지 지목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는 지목에서는 반드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설정 방법, 개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년 출제가 나오는 것이 이 28가지 지목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지목의 종류는 28가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와 과연 이런 지목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러한 지목을 설정을 하게 되는지 그 구분되는 그 종류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28가지를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28가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건 외우시고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목의 구분해서요. 방가로 1번 보시면 전이 있고 넘기시면은 방가로 2에 이제 답 그리고 3에 보시면 과수원이 있죠. 자, 이 전답 과수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재배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식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곳은 전답, 과수원 셋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러면은 전은요 우리가 밭전자예요. 밭을 말하는 거고 답은 논답자를 써서요 일반적으로 논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수원은요 이제 과수류를 재배하는 곳이면 이제 과수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셋을 기준을 잘 보시죠. 식물을 재배하는데요. 그 식물이요. 재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재배라는 말이 없으면요. 절대 전답 과수는 되지는 않습니다. 재배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요.
그런데 재배를 하긴 하는데 식물을 재배하는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답 과수원으로 나눕니다. 만약에 재배되는 식물이요 과수류다.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과수류가 아니면 전 또는 답이 됩니다. 그러면 과수류를 제외하고 식물을 재배를 하는데 그 식물이요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재배하면은 우리가 벼는 어떻습니까? 물 속에서 자라죠. 따라서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재배하면은 답이 돼요. 물 속에서 재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반대가 되겠죠. 저는 식물은 식물인데 이 식물을 물 밖에서 재배한다는 거죠. 물론 물 밖에서 물 속에서 재배하던 전과 답은 모두 과수류를 재배하겠죠. 과수류를 재배하면 다 과수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과수류를 제외하고 물 밖에서 재배하느냐 물 속에서 재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목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물 밖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주기는 주는데요 상시적으로 물 속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않고 곡물, 원예작물, 자 과수류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과수원이 돼버리니까.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러한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는 거죠.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을 재배하면은 전이 됩니다. 전. 자, 그래서 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한다. 죽순도 물 밖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방가루 2번 보시면은요. 방가루 2번 보시면은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물 속에서 키운다는 거죠. 직접 이용하여. 자, 식물들 보면은요. 벼, 연, 미나리, 왕골 다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죠. 이러한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는 거죠. 재배하면은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가루 3번에 있는 과수원은요. 이제 과수를 재배하면 과수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의 과수류다가 체크하시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는 거죠.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들은요 다 그냥 이런 그 과수원의 일부로 보는 거죠.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부속시설은 여기에 뭐 귤을 재배하는 곳이다. 그럼 귤과수원이면은 그 저장고에는 귤만 들어가 있겠죠. 따라서 부속시설물은 원래 지목에 다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자,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요 양입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 안에 과수류를 재배하기 위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로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주택이 밖에 있으면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서 과수원 안에 있으면 적게 부과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주택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과수원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대가 돼야 되는 거죠. 주택 부지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이제 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창고가 있었을 때요. 창고. 그러면 여기 창고는 귤을 담아놓는 창고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다 전체가 다 과수원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목장용지인데, 자, 목장용지는요, 축사 부지들이 이제 목장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축산법, 법 조문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뒤에 보시면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축사 부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축사에 있는 가축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그 초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물을 재배하긴 하지만은요, 뭐 때문에 재배합니까? 가축들을 먹이려고 재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축사부지가 아니라 그 초지가 조성된 토지. 여기는 재배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초지가 조성된 토지. 때로는 그 초지에 가서 풀을 먹일 수도 있고, 뜯어다가 먹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지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가 된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이제 부속시설물도 목장용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목장용지 바로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자, 다음에 토지가 목장용지가 되지만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예요.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켠에다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대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축사 안에 만약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으면 이 부분은 따로 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임야가 있는데요. 임야 부분은 좀 외우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외울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야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산림이 이제 숲이 우거진 곳이죠. 그리고 원야는 보통 이제 벌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루고 있는요, 그 다음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7가지 토지들은 다 임야가 된다는 거죠. 자, 임야는요, 좀 이렇게,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임야 그러면 산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임야가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수림지를 보죠. 여기서 숫자는요, 물 숫자가 아니라 나무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우거진 수림지라든지 또는 대나무가 우거진 곳이에요. 그러면 중림지. 우리가 죽순을 재배하는 것,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죽순을 재배하는데 죽순은 과수류가 아니기 때문에 죽순을 재배하는 곳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나무 숲이라는 거죠. 대나무를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그래서 림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곳이죠. 여기는 당연히 임야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암석지요. 암석지. 보통 산에서 이제 채석장 이런 데 되겠죠. 암석지들도 임야가 된다는 거죠. 그래, 암석이 깨지면은요, 이제 자갈이 되겠죠. 그래서 자갈땅. 자갈이 깨지면은 모래가 되겠죠. 모래땅. 그리고 이것이 이제 흙이 됐습니다. 그래서 습지를 이루고 있다. 습지니까 자갈땅, 모래땅, 습지가 됐어요. 습지. 또는 이제 습지, 이제 흙이 됐다가 흙이 날리게 되면 이제 황무지가 되겠죠. 황무지.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것은 다 임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가 황무지 그러면 왠지 어떻습니까? 잡종지스럽습니다. 그러나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다라는 거죠. 습지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될 유지와 좀 비슷한 점, 유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어떻습니까? 습지도 임야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이요, 다 이제 뭐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그래서 7가지는요, 외우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목하고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야는 외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들은요, 몇 가지 있고요. 나머지는 이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방가루 6번 보시면은 광천지가 있는데요. 광천지. 자, 광천지는요, 땅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면 광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서요, 온수, 약수. 그러니까 온천 지역이 되는 거죠. 온수나 약수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석유가 나는 곳. 석유를 들기 용출되는 용출구. 자, 용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는 용출구. 그래서 솟구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요, 뭐 막아놓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들. 이런 곳들은 이제 광천지가 됩니다. 자, 다만. 자, 항상 지목을 읽을 때는요, 다만 해가지고 나오는 예외적인 내용들, 요게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다만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자, 석유가 나는 곳이 있고요. 석유를 이제 송유관을 통해서 보내지는 곳이 있을 것이고, 보내진 다음에 저장되는 곳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석유가 저장되는 곳은, 석유가 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광천지가 되진 않고요. 또 운송되는 곳도 어떻습니까? 운송되는 곳도 석유가 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석유가 나는 곳은 바로 이 부분이죠. 석유가 용출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광천지가 되고, 운송하는 부지랄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7번은요. 7번은
그래서 여기 밑에 박스 보시면요. 밑에 있죠. 그래서 온수약수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일정한 장소를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뭐 저장시설의 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적어도 광천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염전이 있는데요. 염전은 바닷물 끌어들여 가지고 소금만 넣는 곳이 염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 부속시설물은 다 양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곳이 염전이 되는데 여기서도 다만 있죠. 다만이 중요합니다. 자, 천일염 방식에 의하지 않냐고. 즉, 천일염 햇빛을 이용해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자, 공장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가 지목을 하는 과정에서요.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는 공장이 되니까요.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시설물 부지는 이것은 공장용지가 되지 염전이 아니다. 이거는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라는 따로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가 된다. 자, 8번에 대이 있는데요. 대는 주로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사람의 인간을 위한 어떤 건축물들, 인간을 위한 공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가 됩니다. 대는 뭐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인간을 위한 곳이면 다 대가 되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다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이에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물 다 인간을 위한 것이죠. 이런 부지들은 다 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루시게 될 텐데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자, 보죠. 어떤 토지들이요. 토지들이 쭉 여기 이제 여러 토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토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요 한 필지만 넣고 보죠. 이 한 필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어떤 토지였냐면요. 전이었어요. 전. 밭이었는데요.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여기가 전이었으면 전도 밀어버릴 것이고요. 뭐 또 밭이 있다. 답이 있으면 답도 밀어버릴 것이고 뭐 다 밀어버리겠죠. 다 밀어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만들어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토지. 여기가 이제 나대지가 되는 거죠. 나대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겠죠. 여기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가 되겠죠. 대가.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밭입니다. 밭이니까 여기는 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대가 될 텐데 전에서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이제 다 밀어버렸을 때 나대지가 됐을 때가 있겠죠. 자, 이때 지목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대지가 됐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전도 아니고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으니까 대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나대지는 잡종지로 할 것이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있어서요. 잡종지로 하지 않고요. 어차피 잡종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대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 토지의 형질공사가 준공돼 가지고요. 나대지가 만들어지면 다 밀어버리면요. 이때 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하지 않고 아예 당겨 가지고요. 이 토지를 아예 대로 합니다. 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대로 지목을.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조성된 토지잖아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만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로 지목을 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려고 말했던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39페이지 보시면은 방가루 4번. 자, 지목의 설정 방법 방가루 4번 보시면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도시관리계획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토지의 형질 공사만 준공이 된 거예요. 아직 아파트가 들어선 건 아니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차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택지를 만들기 위한 공사가 준공됐으니까 D가 된다라는 거죠. D로 설정이 된다. 자, 이 내용이 41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토지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목적, 잔차 목적에 따라 D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근데 만약에 이쪽을요, 토지를 밀어가지고 학교를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면 학교 용지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면은 이것은 학교 용지가 되겠죠. 공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면은 공장 용지가 될 것이고요. 아직 공장이 들어서지 않았지만은 곧 있으면 공장이 들어설 거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만드는 부지이기 때문이죠. 이게 사용 목적 추정 원칙입니다. 자, 넘기시면 방가로 9에요. 이제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자, 이 공장 용지는요, 그냥 우리가 공장이라는 말만 들어가게 되면 다 공장 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재. 이 대표적인 공장 용지가 되겠죠. 보통 보면 이제 공단들이 있잖아요.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마한 이제 도시 같은 데 공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에도 한켠에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지들이 다 이제 공장 용지가 되는 거죠.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앞에 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1 및 2 토지하고 같은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공장용지, 공장단지, 공단 안에가 있다는 거죠. 공단 안에가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즉 기숙사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항제철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포항제철 안에 엄청나게 넓은 이제 공장 용지가 있는 거죠.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병원은 누구를 위한 병원입니까? 여기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죠. 일반인들이 여기 가서 어떻습니까? 진료받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의료시설은 여기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 용지를 위에서 만들어 놓은 부속시설을 뿌린 것이죠. 따라서 병원이 있어도, 근데 일반적인 병원요, 우리가 도시 안에 있는 병원들은요, 이거는 대입니다. 인간을 위한 곳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공장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 용지가 됩니다. 또 이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기숙사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기숙사는 대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기숙사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부지도 공장 용지가 됩니다. 일반인이 여기 이사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넓은 공장 용지 안에는요, 안에 축구장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축구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장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축구장이 있으면요, 이것은 뭐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용지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체육시설들도 모두 공장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요, 공장이랑 붙어 있다든지, 공장이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그냥 공장 용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이요, 10번에는 학교 용지요. 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학교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학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교사들이 있죠, 교사. 그러니까는 뭐 교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뭐 양호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운동장도 있고요. 체육관도 있고 하겠죠. 이것들은 뭡니까? 다 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죠. 일반인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 또 여기 뭐 기숙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교실도 있고. 다 이것들은 다 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학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이기 때문에요. 다 전체가 다 학교 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것,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장 용지, 학교 용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1번은요,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 자, 주차장은 이제 주차를 위한 공간은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자동차 등의 주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주차를 위한 독립적인 시설, 독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 다 주차만을 위한 곳이죠. 그리고 그 부속 시설물 부지들도 다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을 보죠. 자, 동그라미 2번 보면요. 자동차 등을 판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물류장이나 야외 전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를 판매하고 뭐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를 주차시켜 놔야 되겠죠. 근데 이 주차는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주차가 아니라 판매하기 위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차장은 아니고 이런 곳을 우리는 이제 잡종지라고 합니다. 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앞에 뭐 법조문은 모르셔도 되고요. 노상주차장 있죠. 노상주차장.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안 다닐 때는요. 여기 한 켠을 어떻게 돼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하죠. 그럼 원래는 이 토지는 전체가 도로인 것이죠. 도로이지만은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원래는 도로인데 차 안 다는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죠. 도로 위에 있는. 자, 이런 노상주차장은요, 주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인데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노상주차장은요, 도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지목이 도로가 됩니다. 도로.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도로이지 주차장이다. 그 다음에 밑에 옆에 보시면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요. 이런 거예요. 자, 어느 음식점을 합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여기 음식점 이제 가게가 있고요. 앞에 이제 그 빈마당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점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음식점을 위한 공간들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여기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제 공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어떻습니까? 음식점 어디에 이게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음식점이에요. 그러면 앞에 공간이랄지 빈 공간들도 전부가 다 대가 되는 거죠. 음식점은 대가 됩니다. 대지가 되는 거죠. 상가 부지 다 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대지가 되는데요. 이제 뭐 손님들 많이 오면 여기다가 파라솔 펴고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음식도 팔고 하는 거죠. 여기다 음식도 팔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없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다 잠시 주차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주차를 시켰어요. 여기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부설. 자, 건물 앞에 조금 공간에 어떻습니까?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조금씩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부설 주차장은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죠. 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인데 잠시 주차도 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설 주차장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은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가 되지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음식이 워낙 음식점이 잘 돼가지고요, 주차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가지고요, 한켠에요, 좀 인근에요, 좀 떨어져가지고 인근에 오로지 주차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여기를 거쳐가지고 음식점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는 음식점 들어갈 때 여기를 건너가지,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요. 자,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이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죠.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인근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따라서 이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이것은 주차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단순히 부설 주차장 그러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근에 설치, 인근이란 말이 중요한 거죠.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이것은 주차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 조문은 알 필요 없고요. 자, 주차장의 대표적인 곳은 이런 곳이 되겠죠. 이제 주차 타워, 주차 건물, 부지라든지. 또 거기 오른쪽에 그 4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터미널이죠. 터미널. 터미널에는 이제 주차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종점, 그러니까 주차 위한 곳이죠. 그러니까 터미널이 대표적인 이제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2번은 이제 주유소 용지죠. 자, 주유소 용지는 기름 파는 것이 주유소 용지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토지는 이제 주유소 용지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을 판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 주유소에서는 물건 판매하는 곳이죠. 기름 판매하는 곳이니까 판매를 위한 곳. 이것은 주유소가 됩니다. 자, 2번 보시면은 기름을 팔기 위해서는 기름 저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런 것들이 다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만 해가지고 주유소 용지 위에 첫 번째 줄에 있죠. 다음의 토지 옆에 다만.
다만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 자, 또 공장 안이란 말이 나오죠. 공장. 공장 안에서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요, 급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급유를 하는 것이지 무슨 판매하기 위해서 기름 넣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시설물의 부재, 이런 것들은 공장 안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 공장 용지라는 거죠. 따라서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재는 이것은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용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3번 보시면은요, 13번 보시면 이제 창고용지가 있죠. 자, 창고용지는요, 자, 개념 보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부지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 자, 보관에 동그라미, 저장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위하여 독립적. 자, 독립에다 동그라미 2개를 치시면 됩니다. 자, 오로지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한 독립된 시설 부재예요. 부속시설 부재. 이런 것들만 우리는 창고용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박스 안에 있어요. 자, 과수원 안에 창고가 있으면 여기는 과수를 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속시설이 되는 거죠. 과수원의 부속시설이 됩니다. 학교 안에도 창고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 시설의 부속시설이 되는 거죠. 공장 안에도 창고가 있는데 공장 안에 있는 창고들은 또 공장의 부속시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창고가 다른 어떤 용도의 부속시설이 됐을 때는요, 창고용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속시설일 뿐이니까 원래 지목에 편입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창고용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용도로 부속시설이 아니라 오로지 창고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요.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그 저장, 이 창고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지를 우리는 창고용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물류센터들이 있어요. 자, 물류센터 가면은요, 지하에는 뭐 농산물 있고, 1층에는 옷 있고, 2층에는 전자제품, 3층에는 뭐 또 뭐 있고,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자,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면은 바로 하이마트, 이마트로 가는 게 아니죠. 먼저 물류센터로 다 가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하이마트, 이마트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장소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다른 시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물류센터 보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이것만, 저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물, 부지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창고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창고들과 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도로가 있죠. 도로. 자, 도로는요, 자, 밑에 보죠. 다음의 토지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 이게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일반 공중. 자, 일반 공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사람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차량 운행, 차가 다니는 이제 필요한 설비,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 이제 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뭐 도로법에 의해서 개설된 토지들,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이것도 도로가 되겠죠. 자, 특징 있는 게 3번이에요. 3번 보시면 고속도로 휴게소 보죠.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여기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자, 그러면 휴게소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매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라면도 사 먹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상가니까 이건 D가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누구만 이용을 합니까? 고속도로 이용자들만 이용을 하는 거죠. 주변에 사는 사람이 고속도로 여기에 휴게소 와가지고 라면 사가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 휴게소는 어떤 사람만 이용합니까? 오로지 도로 이용자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이 고속도로의 그냥 부속시설이라는 거죠. 도로가 없으면 사라질 곳이죠. 일반인들이 이것을 이용하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즉 도로의 그냥 부속시설일 뿐이라는 거죠. 고속도로 몇 시간씩 운전하고 가려면 어떻습니까?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부속시설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것은 도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이 도로가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나 지방도로변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국도나 지방도가 됩니다. 자, 국도, 지방도 옆에도 휴게소 있어요. 뭐 편의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의점은요, 이 도로죠. 지방도나 국도 이용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여기서 껌도 사고 뭐 라면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로 이용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휴게소는 이 도로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D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대지이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그냥 도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요. 도로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 공중,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가고 오고 하다 보면 이쪽에도 필지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도 필지가 있겠죠. 그래서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했을 때만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보다 보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길을 가다 보면 여기에 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길이. 조그만 길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또 양쪽에 길이,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도로예요. 그런데 어떤 길들은요, 조그만한 길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 필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도로가 끊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 끊겼을 때요. 자, 그러면 여기 한 필지에 진입하는 이 통로예요. 자, 한 필지에 진입하는 이 통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만 이용합니까? 이 사람들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 토지 소유자만 이용하겠죠. 일반인이 이용하지는 않겠죠. 들어왔다가 막혔으니까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이 이용하는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두 필지 이상이 진입했을 때만 우리는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한 필지로 진입해버리면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도로와 관련돼서 또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에서요.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 자, 단지 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요. 이런 건 도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가 1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고 여기는 3단지고 여기는 4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단지 아파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도로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니까 도로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여기가 1단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여기 이제 아파트 사이사이에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길들도 그러면 도로냐 했을 때요. 자,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이 길들은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소유하는 거죠. 공동으로. 아파트 우리가 가격 안에요. 이 토지에 대한 가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사는 사람들이 이 토지 통로들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들은 누구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지요. 일반인들이 뭐 들어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 같은 거 설치되어 있잖아요. 못 들어가게 막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사는 사람이랄지 사는 사람의 허가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런 통로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인이 이용하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도로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있는 부지죠. 아파트를 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의일 뿐인 거죠. 대의일 뿐인 것이지 도로가 되지 않는다. 공장 안에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안에 단지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냥 공장 용지가 되는 것이죠. 공장 용지가 되는 것이지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요,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28가지가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14개 반 했는데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해도 됩니다. 자, 15번은요, 이제 철도용지인데요. 철도용지는 이제 철길이 있는 부지가 철도용지가 됩니다. 자, 철도용지와 관련돼서는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줄 보시면 역사부지요. 자, 서울 역사가 있습니다. 자, 철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가면은요, 여기에 이제 역사가 이렇게 있죠, 역사. 자, 이 역사에서요, 보통 보면은 뭐 매점 같은 거 있습니다. 자, 매점이 있으니까 여기가 역사가 그러면 D가 되냐? 그렇지는 않죠. 이 역사는 뭐예요? 철도 이용자들이 저기서 어떻게 기차 오는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표 끊고요, 기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뭡니까? 철도의 부속시설이죠. 근데 기다리면서 출출할 테니까 라면 사 먹으라고 편의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철도를 위해서 철도 이용 고객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표 끊고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들은 철도의 부속시설이지 따로 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부지는요, 철도용지가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조수, 자연유수,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모래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뭐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뭐 이런 것들의 부지가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밑에 박스 안에 있는데 요거 하나 좀 보시죠. 자, 방파제가 있는 것은요, 토지가요, 여기 토지가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겠죠. 방파제. 자, 그러면 방파제가 만들어졌으면요. 여기 제방이 됩니다. 제방. 자, 제방이 되는데요. 바닷길을 따라서 제방이 쭉 있게 되면요. 이 제방 위에요. 도로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제방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게 도로로도 이용이 되는 거죠. 자, 제방으로도 이용되고 도로로도 이용됩니다. 자, 두 가지로 이용되죠. 자, 그런데 한 필지에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로로 하느냐 제방으로 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와 관련돼서요. 자, 도로와 제방은 각각 별도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종 관계가 없어요. 도로가 제방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방이 도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주종 관계가 없다는 거죠. 주종 관계가 있었으면은 주된 지목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면 되는데 주종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지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럴 때 원칙이요. 옆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고 해요. 선후의 원칙. 해가지고요. 먼저 등록된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방으로 어떻습니까? 지목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제방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면요. 제방으로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방을 도로로 변경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변경하지 않는다. 여전히 제방으로 지목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등록된 지목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등록 선후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17번은 이제 하천이 있고 18번은 국어가 있는데요. 자, 국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도랑 이런 걸 국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라는 개념이 이거보다는 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천도 물길이고요. 국어도 물길이에요. 그래서 물길은요.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됩니다. 수로는. 그런데 수로 중에서는요. 수로를 자연수로가 있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가 있습니다. 물길이 있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수로가 있어요. 운하를 만들었다든지 하게 되면 또 땅을 호크레인으로 땅 파가지고 도랑 같은 걸 만들었어요. 물길을. 그러면 인공수로.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길이면 자연수로예요. 자연수로. 자, 자연수로인데요. 자, 이것들이요. 대규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운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공수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수로를요. 때로는 하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국어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일단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는요. 대규모건 소규모건 다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라고 하고요. 다만 이때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요. 수로, 물길. 자,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 대규모이면은 하천이라고 하고요. 소규모이면은 국어라고 합니다. 자연수로는. 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규모 자연수로인 하천의 대표적인 것이 강이 되겠죠. 강은 하천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소규모 자연수로로는요. 산에 이렇게 가게 되면 계곡들이 있죠. 계곡들도 어떻습니까? 자연수로이긴 하지만 소규모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국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천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자연의 유수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연의 유수, 하천이 돼요. 그런데 국어 보시면요. 자, 18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인공적인 수로, 기타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 인공이면은 대규모, 소규모 구별하지 않고 다 국어가 되고요. 자, 근데 옆에 보시면요.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건 하천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만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죠. 소규모 수로가 돼버리면 이거는 국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로는 대규모면 하천, 소규모면 국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은요. 유지인데요. 야, 유지는요. 물이 고여있는 곳을 유지라고 합니다. 물이 고여있는 것. 자, 물이 고여있는 곳의 대표적인 것이 뭐 저수지, 뭐 호수 이런 게 되겠죠. 자, 보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는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연, 왕골 등이 자생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우리가 연, 왕골은요,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요, 재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이것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배하지 않아요. 재배하지 않고 그냥 자생하고 있어요.
자생을 하니까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아닌 거죠. 그럼 자생하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어떻게 돼요? 고여 있는 토지일 뿐입니다. 물이 고여 있는 토지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 20번은요, 이제 양어장인데요. 자, 양어장은요, 이게 물고기, 수산식물을 이제, 키우는 곳이죠. 그러면 양어장이, 우리는 양식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공식 명칭, 법적인 명칭은 양어장입니다. 양식장이 아니에요. 자, 양식장은요, 예, 토지, 육지에도 양식장이 있고요. 바다에도 양식장이 있죠. 가두리 양식장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바다에 있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가 아닌 곳은요, 다 토지입니다. 바다가 아닌 곳은 하천도 토지예요. 바닥은 토지니까요. 그래서 바다가 아닌 부분은 다 토지예요. 호수도 토지입니다. 토지이고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다에 있는 양어장은요, 양어장은 이건 바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목이 없어요. 그래서 육상에 있는, 즉 토지에 있는 양어장만이 이제 양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육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돼야 돼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요.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 그냥 유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양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1번은요, 이제 수도용지인데요. 이제 수돗물을 만들고 운송하고 하는 곳들이 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물을 정수에 공급하기 위해 취수, 저수, 도수, 정수, 그 다음에 송수. 송수를 하도 어떻습니까? 수돗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수도용지예요. 배수시설의 부지, 부속시설물 다 수도용지가 된다. 자, 그리고 22번은요, 이제 공원이 있죠. 자, 공원은요, 우리가 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죠.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다 뒷부분요.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만 공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요. 설악산 국립공원이요. 설악산 국립공원. 자, 여기도 공원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원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설악산 국립공원은 그냥 설악산이죠. 설악산을 국립공원으로 시켜놨다는 거죠. 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임야예요. 또 묘지공원이요. 원래 묘지를 조성해 놓고요. 묘지가 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원이라는 말을 붙여놓는 거죠. 자, 그러면 묘지공원에 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이건 공원은 아니죠. 뭡니까? 묘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묘지일 뿐입니다. 지목이 묘지이지 공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라고 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상 공원 이런 것들은 임야이고 밑에 있죠. 묘지공원은 그냥 묘지일 뿐이다. 그리고 23번은요, 이제 체육용지가 있는데요. 자, 체육용지는 읽어보죠. 자,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 또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같은 거 있죠. 실내 수영장 부지. 야구장, 골프장. 자, 야구장까지는 괜찮지만 골프장도 체육용지입니다. 골프장. 또 말 타는 스키장. 말 타는 승마장이죠. 그 다음에 스키 타는 스키장. 경륜장. 경륜장은 좀 그렇죠. 경륜장 우리가 도박하러 가는 곳이죠. 우리가 자전거 타는 곳이 경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륜장도 체육시설로 해놨어요. 그래야 이제 세금이 좀 적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다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 뭐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런 것들은 이제 로비에 의해서 체육용지로 이제 들어온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의 부재는 체육용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다만 중요해요. 넘기시면은. 자,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에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이요. 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실내 수영장 그러면요. 잠실 실내 수영장 해가지고 실내 수영장만 덜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체육용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상가 지하에 어떻습니까? 상가 지하에 이게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상가 지하에 정구장, 스쿼시장이 있죠. 스쿼시장. 그리고 상가 꼭대기층에 뭐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권도 도장이 있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고 뭐 스쿼시장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그러면은 체육용지가 되느냐? 체육용지가 되면 세금이 적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 다 임대에서 들어간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인 갑, 이 사람에게는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토지는 대로 걷습니다. 원래 상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쪼그태기가 체육도장이 있지만 태권도 도장이 있지만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 몰라요. 여기 지하도 마찬가지죠.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 몰라요. 즉 영속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독립성이 부족합니다.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독립된 체육시설이지만 독립성이 없어요. 붙어 있다는 거죠. 다른 시설에.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대가 될 뿐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요. 자, 우리가 계곡이라든지 강에서 요트나 카누를 탑니다. 그러면은 요트나 카누 탔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가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하천이고 계곡인데 잠시 요트 타고 카누 타는 곳이죠. 따라서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만 이용될 뿐이니까요. 그리고 산림안의 야영장. 우리가 뭐 지리산 국립공원 가면은 야영장 거기 있죠. 그럼 그 야영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산이죠. 산의 일부가 그냥 야영하기 위해서 잠시 이용되는 곳이죠. 따라서 이것도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임야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유원지. 지목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조금만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자, 유원지인데요. 자, 유원지는요. 자, 먼저 읽어보면은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의 종합. 자, 종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자, 경마장은요. 우리가 말 타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소풍 가는 곳이에요. 가족이 나들이 가는 곳, 온 가족이 놀러 가는 곳, 이곳이 바로 유원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 수영장이 있는데요. 자, 수영장이요. 자, 우리가 잠실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수영만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체육용지가 되는 거죠. 상가 지하에 있는 수영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르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 되고요. 이것은 체육용지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영장은 어떤 거냐면요.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요. 수영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영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온 가족이 즐기다 오는 곳이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원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요. 밑에 보시면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이나 유기장 등의 부재. 그러니까 유원지가 있으면 근처에 어떻습니까? 먹을 때 잠잘 곳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D가 됩니다. 부재와 하천국어 유지. 하천국어 유지의 일부를 마치 유원지로 이용하죠. 거기서 오리배도 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리배, 한강에서 오리배 탔다고 해서 한강이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잠시 오리배 타는 곳으로 이용될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냥 하천일 뿐이지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5번 보시면요. 종교용지가 있는데요. 이 종교용지는 자, 종교시설 부지는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절이 있는 부지, 교회 있는 부지 이렇게 다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뿐만 아니라 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당도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종교적 색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당이 있는 부지 다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 안, 성당 안, 절 안 이런 것들은요 다 이렇게 종교 시설일 뿐이에요. 종교를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용지 안에 있는 것들도요 다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머무르는 곳, 잠자는 곳이에요. 그럼 이것도 대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종교용지라는 거죠. 종교용지. 그래서 그 종교용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종교용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두 번째 보시면요.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상관없습니다. 허가가 없었어도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지들은 다 종교용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아래 보시면요. 타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했을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상가 꼭대기층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교회로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상가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종교용지가 되냐? 그렇지가 않죠.
이 종교 교인 어떻습니까? 건물주한테 어떻게 돼요? 임대료 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이제 갑이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럼 갑한테는 어떻습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지는요, 대가 됩니다. 그냥 상가 부지잖아요. 상가 일부가 임대해 준 것뿐인 것이죠. 따라서 타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했을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종교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가 주인한테 대로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 26번은요, 이제 사적지. 사적은 이제 문화재가 있는 부지를 사적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다만, 여기서 다만이 중요해요. 자, 보통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불국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불국사니까 종교용지가 되겠죠. 오래된 사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석가탑도 있고, 다보탑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문화재 부지니까 이 종교용지 안에 다시 여기는 사적지로 해가지고 다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보기가 좀 복잡하겠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불국사 안에. 이걸 다 구분해가지고요, 지목을 정하기 어렵겠죠. 따라서요, 종교용지 안에는 일반적으로 사적들이 많기 때문에요,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들은 따로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냥 다 종교용지로 해버립니다. 또, 오래된 학교예요.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있죠.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안에 문화재들이 있어요. 문화재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따로 사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학교용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공원으로 조성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공원으로 조성돼가지고 전체가 다 공원입니다. 그러면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공원 안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따로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공원으로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안에 있는 사적이, 안에 사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적지로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번째,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는 이제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이게 이제 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은 묘지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자,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봉안시설이니까 이제 납골당 건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뼈 위에만 이렇게, 뼈 가루만 위에만 모시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봉안시설, 납골당 부지들, 이런 것들도 다 묘지가 됩니다. 자, 다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죠.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자, 어때요?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묘지는 굉장히 넓겠죠? 보통 엄청나게 넓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자, 묘지가 있으면 묘지는 뭐 수익이 얼마나 생긴다고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안 걷어요. 그런데 묘지가 이렇게 넓게 있으면요, 가운데쯤에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가 아니면 한 3층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지하도 있고요. 그럼 이 관리사무소에서 뭐 합니까? 묘지 관리도 하지만요, 여기 가면은요, 지하에서 뭐 꽃 팔고요, 1층은 식당으로 이용되고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꽃 팔고 음식 팔고 하는 곳이에요. 요 부진에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겠죠. 따라서 묘지 안에 있는 그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 설정 기준에서 항상 어떻습니까? 과세 기준을 잘 생각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요. 어느 순간에 마지막 왔습니다. 저는 지루하게 좀 오래 왔죠. 오래 왔는데. 자, 마지막이 잡종지요. 이제 28가지입니다. 자, 잡종지는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외우시라게 하는 부분은요, 임야 이거 외우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야 외우고, 그 다음에 잡종지는 외워야 돼요. 잡종지는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다 잡종지로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잡종지는요, 서로 간에 공통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에 토지는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갈대밭. 갈대밭이요, 물 속에서 자라는지 물 위에서 자라는지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좀 애매해요, 갈대밭이.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이렇게 잡종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물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서로 공통점 없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이것은 잡종지가 된다. 다만요, 거기에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과 관련돼서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있죠.
원상회복을 조건,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지만은 좀 있으면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즉 잡종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잡종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고 특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부지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곳으로 뭐 분뇨 종말 처리장 또는 콩나물 재배사. 자, 콩나물 재배사 이거 한번 보죠.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옛날에. 자, 콩나물을 재배합니다. 재배란 말이 들어가면은요, 항상 전답, 과수원 셋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콩나물 재배사만 예외예요. 자, 콩나물을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이요, 좀 애매해요. 과수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수원은 아니에요. 근데 콩나물을 재배하는데요, 콩나물이 좀 희한한 게요, 물 속에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 속에서 키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 물을 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계속 또 이용은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죠.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애매하다라고 해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는요, 이것은 또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 재배사는 잡종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도 잡종지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 부지예요. 위험물 이동 탱크, 위험물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이에요. 위험물은 판매하는 곳이 아니겠죠. 기름을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용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판매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잡종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 이런 것들이 또 다 잡종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가를 5번 보시면요,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인데요. 자, 지목은 우리가 지적 공부를 뒤에서 다룹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때는요,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것이요, 토지대장이 있고요.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번할 때 잠깐 보았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으로 옮기게 되면 이것은 지적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등록된 토지를 이제 도면으로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임야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예요. 이렇게 지목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기록할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정식 명칭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 학교용지, 철도용지, 주유소용지 이렇게 정식 명칭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요, 정식 명칭을 기록하다 보면 뭐 5자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기재하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정식 명칭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호로 기록을 합니다. 부호. 자, 그 부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부호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부호는 지목의 종류가 28가지가 있으면요, 그 중에 24가지는요, 4가지는 첫 번째 글자예요. 첫 번째 글자, 첫 글자. 첫 글자를 가지고 지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자, 첫 글자니까 두 문자로 지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용지였을 때는 그냥 학이라고 쓰고요. 잡종용지였을 때는 잡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뭐 주유소용지는요, 그냥 주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묘지는 그냥 묘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 하나가 이제 부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나머지 네 가지. 네 가지는요, 두 번째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를 이렇게 부호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글자니까 이걸 차문자라고 해요. 차문자. 그럼 두 번째 글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네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로 시작되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주로 시작되는 것은 주유소 용지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로만 해버리면 주차장인지 주유소 용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요, 주유소 용지는 주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은 차자, 차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을 말합니다. 주는 주유소 용지를 말하고요. 또 첫 번째 글자가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공운하고 공장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으로만 해놓으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공어는 공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장용지는요. 공장용지는 장을 사용해요. 장자. 장으로 시작되는 건 없습니다. 차로 시작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이 부호가 된다. 또 유로 시작되는 것이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로 표기하게 되면 이것은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합니다. 원 그러면 유원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요. 요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천요. 하천. 하천은요. 하로 시작되는 건 하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전답 이런 게 한자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하천도 네천자 그래서 천자를 사용합니다. 하천도 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문자인 차장촌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새 버스비가 한 1,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차장이 있었죠. 버스에. 그래서 차장촌원. 이렇게 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장촌원 이 네 가지는 두 문자가 아닌 차문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차장촌원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를 말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목에 대해서요 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목은 반드시 시험에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지목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지목을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거기 나와 있어요. 자, 48페이지 보시면은요. 48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47페이지 하단에가 있는 거죠.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기록할 때는 정식 명칭, 그 다음에 이 도면, 지적도 임야에 대해 기록할 때는 부호를 사용하는데 넘기시면 48페이지에 정식 명칭과 부호 28가지가 있는데 그 표 밑에 있죠.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네 가지는 차문자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